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온화하고, 온화한 게 아니라 날씨가 너무 더워요. 벌써 2월달인데 한국도 고온 현상이 나온다. 그리고 뉴스를 봤는데 대구에서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열대 과일이 대구에서도 아주 많이 생산이 되고 잘 자라고 그렇다. 이게 제주도에서만 생산된 것이 대구까지 이제 재배가 가능하게 되고, 나중에는 강원도까지 재배가 가능하게 되고, 나중에는 북한까지 재배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열대 국가로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후만 지상의 기후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의 변화도 같이 따라서 변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냥 대구에서 많이 생산된다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농산물 값이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겨울이 없어지고 그 외국의 아열대 지방처럼 사시사철 따뜻한 기온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겨울도 눈이 내리지 않고 앞으로는 얼음도 얼지도 않고 기온이 20도 이상 계속 올라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 내내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그 난방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겨울에도 노천 재배가 가능하다. 그 노천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기르는 걸 갖다가 노천이라고 합니다. 이슬로자 하늘천자 써서 노천 재배가 가능하면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기본 물가가 농산물 가격입니다. 다른 물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서 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옷값이 오르면 옷을 전부 다 사입지 않고 옛날 원시 시대처럼 완전히 나체로 살아간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먹는 것은 어때요? 먹는 것 줄여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농산물이다. 옷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옷은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 형편이 안 되면은 나체로 살면은 됩니다, 사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 하지만은 앞으로 전 세계가 좀 더 환경 변화가 심해서 물가 폭등이 많이 오게 되면은 해외 여행도 못 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또 옛날 얘기하지만은 우리 1950년 60년대는 우리 부모님들은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자동차 한번 못 타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쏘서 그러니까 나물 반, 그 다음에 쌀도 아니고 쌀아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콩죽을 쏘서 먹고 그래요. 비행기는 뭐 못 타는 건 당연하고 차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버스든 무슨 차든 우리 어머니는 트럭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신기해서 차를 급하게 타다가 이 가슴에 이제 자동차 거기에 받쳐가지고 항상 여기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앞 가슴에 자동차를 너무 좋아가지고 급하게 타다가 심하게 부딪혀서 멍이 들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을 한번 부모님은 타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가용차 끌고 뭐 해외여행 수시로 다니고 정말로 황홀한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식으로 살아라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극기 이력을 가지고 엄청난 참을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경기가 계속 나쁘게 되면은 결국은 내수 소비도 점점 줄어들어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결국은 월급은 월급은 뭐 2%든지 3%든지 오르긴 오르지만은 물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실질 월급은 떨어집니다. 계속. 그러니 가처분 소득은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쓰려고 마음은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러면 내수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물건을 많이 사야지 또 공장이 돌아가서 생산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내수 공급이 안 되면은 올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역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하려고 해도 사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자가용도 끌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 미국에서도 뭐 물가가 예상외로 주거비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는커녕 지금의 금리보다 더 올려야 해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세수의 펑크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나라에서 정치 자금이 충분한데 세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세수가 빵꾸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름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가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지경까지 오게 되면은 기름값도 정치적으로 인력으로
기름값을 안정시키던 것도 원상회복이 되면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름값도 아마 3,000원, 4,000원, 리터당 몇천 원까지 올라간다. 지금 1,000원대, 2,000원대지만 앞으로 3,000원, 4,000원, 5,000원대까지 올라간다. 리터당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지금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칼국수 한 그릇에 9,000원이래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요즘에 그 식당에 가보면은 무말랭이라고 있잖아요. 그 무말랭이는 원래 그 무를 썰어가지고 태양에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반찬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무말랭이를 물에다가 불려요. 불려면은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당에서 이익이죠. 무말랭이를 그 마른 상태에서 반찬을 하게 되면은 무말랭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무말랭이를 물에다가 24시간 불리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면은 그 식당에서 무말랭이도 절약이 되고 그런 상태로 됩니다. 한 사람이 먹을 걸 세 사람,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무말랭이가 바싹 말랐기 때문에 무말랭이 요만하잖아요. 그걸 물에다 불구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팝니다. 무말랭이도 그냥 불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게 지금 없어요.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내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냐, 이러니. 그게 이제 무말랭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당에서도 그 식당 가격 올리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칼국수 하나에 9,000원이다. 앞으로 멀지 않아 10,000원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자동차도 앞으로 언젠가는 자동차도 줄어듭니다. 아파트가 만약 아파트가 1,000세대다 그러면은 한 반 정도 들어가지고 한 500세대만 자동차가 한 50% 준다. 앞으로 자동차를 몰고 다니려고 해도 기름값이 비싸서 팝니다. 팔아요. 기름값이 리터당 4,000원, 5,000원씩 하는데 자동차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월급은 오르지 않지. 실질 임금은 떨어지지.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자동차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50년, 100년 전으로 회귀를 해서 돌아가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그 방산 그 수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너무 그 세계의 모든 물자라든가 만물이 포화 상태가 돼서 바다에다가 전부 다 그 물품을 쓸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소비가 안 되니까 바닷물에다가 전부 다 그 모든 만물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산을 해서 순환이 되고 해서 그런 뉴딜 정책을 기능이 바로 지금의 그나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무기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무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그런 뭐 정상적인 수출은 아니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수출이 확대가 돼가지고 방산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여러 그 사계에 있는 그 지식층들이 나와서 이 텔레비라든가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은 모든 그 예상을 합니다. 장밋빛 예상 아니면은 어떻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빗나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요즘에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다. 빗나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이 상태에서 금리가 또 올라간다. 완전히 경기가 완전히 연착륙을 하지 않고 경착륙을 하면서 전 세계가 부분적으로 붕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붕괴는 전 세계가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전 세계로 번져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말하기도 싫지만은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이 제가 얘기한 거하고 어때요? 거의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쓸데없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은 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텔레비에서 나와서 노후 대책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돈 많이 벌고 하던 그 스타일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큰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각성을 하고 줄이라. 그리고 옛날 생각만 하고 40평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돈이 없어 참 요새는 미치겠네. 10,000원 한 장도 손이 벌벌 떨려서 쓰기 힘들어. 친구하고 식사하기도 부담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40평대 아파트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직장에 다니면서 잘 나가면서 돈 잘 벌 때 그 버릇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40평대 50평대 살면서 돈이 없다는 소리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우선 집부터 줄이라.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큰 아파트에 안 삽니다. 대개 보면은 10평대나 20평대에 살아요. 그래서 노후대책 전문가의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집부터 작은 아파트로 줄이라. 그렇게 하고 주택연금을 이용을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을 들어서 정기적으로 타먹어라. 그리고 집도 10평대, 20평대로 줄이고 자동차도 가족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 작은 차 하나, 기아 레이 이 정도 1000cc 미만 이런 작은 차로 온 가족이 탈 수 있도록 모든 개인차는 줄이고 예를 들어서 기아의 레이 차 980cc만 남겨두고 다 줄여라. 모든 것을 다 줄이고 해도 앞으로 살기는 어렵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맨날 그런 소리 하면서 줄이지는 않고, 그래서 빨리 각성을 하고 줄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